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임계수인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다 합쳐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간목일간에 대비해서 십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두셔야지 그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간목일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임계라는 어머니가 필요하거든요. 이 어머니라는 임수를 보통 우리가 양수라고 해요. 그럼 이 나라는 간목일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 정관의 시기에 보면 신금이라는 종자가 딱딱한 완벽한 종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신금이라는 종자는 병정이라는 화기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토라는 경험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에는 모든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N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DNA를 임수라는 양수에 풀리면 이 임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0개월간 우리가 자궁에 임신된 상태로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갑이라는 나라는 일간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임계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임수라는 건 이렇게 양수처럼 조용하고 굉장히 포근해야 돼요. 엄마 뱃속이 안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유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10개월간 시간을 잘 지낸 다음에 이 폭발력이라는 개수에 의해서 빵 하고 터집니다. 양수가 터져요. 그러면서 갑일간,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돌고 도는 윤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연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갑에서 태어나서 신금에서 완벽해지고 딱딱해진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임계의 인성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신적인,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가 됩니다. 인성의 연령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금이라는 완벽한 종자 딱딱해지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다시 임계에 그 DNA를 푼 다음에 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성의 시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에 완벽하게 열매가 맺히면 다 걷어들인 다음에 겨울을 지나잖아요. 겨울이라는 건 쉬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인성의 시기는 쉬는 시기다, 활동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성을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은 태어나기 힘들겠죠.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DNA에 풀려 있긴 하지만 이 과거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이 인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인성을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 없이는, 특히 여자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사랑을 먹고 산다. 아이들도, 이 간목도 사랑을 일단은 먹어야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랑이라는 이 글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임수의 시기가 되면 편인의 시기예요. 유금 상태, 무극이라고 하죠. 유금이라는 건 양기가 하나도 없고 모두 음기만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음기만 있다는 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조용하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작은 응축된 상태거든요. 작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작게 모아진 상태, 그리고 어머니의 양수라고 합니다.
이 양수를 먹고 간목은 자라기 때문이죠. 이 임수라는 양수에서 자라는 시기를 거치면 개수 정인의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나올 때 되면은 진통이 시작되죠. 근데 진통했다고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진통이 시작되면서 이게 태극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일양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극의 상태가 돼서 양기가 동해서 그런 다음에 빵 터져서 밖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이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이 과다하다. 그러면 일단은 식상을 칩니다. 인성도 알맞게 있어야지 너무 많다. 그러면 나의 활동력을 잡아버려요. 생각만 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활동력을 잡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느립니다.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걸 당연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송혜교 씨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혜교 씨 사주는요, 신유년, 기해월, 갑진일, 경호시입니다. 일간이 간목일간이고요. 신유년에 태어났어요. 일찍부터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 철든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일찍 세상을 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건 간목으로 드러나기 위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신유라는 이 종자를 해수라는 수기에 풀어서 간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대운도 지금 해자축, 임묘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25세부터 임인대운이 왔고요. 35세부터 계묘대운이 왔어요. 천간으로 계속 인성운이 오고 있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게 사랑받는다 그런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간에는 관성이 신금과 경금으로 혼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오면은 신금과 경금이 나를 치는 거를 중간에서 막아주거든요. 그러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게 지지에서 월에서 임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계묘대운부터는 진중에 개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병신년에 드라마를 통해서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만났거든요. 병신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병화가 오면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연의 정관하고 병신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해서 수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나의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남자를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유년이 되면은 정화라는 상관입니다. 상관, 식상을 제가 식상 설명할 때 끼라고 했어요. 끼 발산.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식상이 많다고 그랬는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식상이 치지의 오화로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끼가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관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듯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병신년과 정유년에는 이 식상이 천간으로 드러나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 관들은 달궈집니다. 화기는 금을 달궈서 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금들은 달궈지면은 수기를 향해 갑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 식상운에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정유년이 오면 송중기 씨 사주에서 신금일간이었기 때문에 그 편제라는 목이 식상으로 이 신금일주를 달굽니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도 이 간목이라는 목에 의해서 병정화 식상으로 금을 달군다. 이게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들은 이 수기에다가 몸을 풀고 그 수기는 바로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인성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화기에 달궈진 금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빨리 결혼했다. 우리 보통 1년은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사계절은 한번 겪어봐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결혼한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술년이 오면은 지금 송혜교 씨 사주는 계묘대운입니다. 무술년이 오면은 계수라는 정인과 무토라는 편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무계합을 해서 무계합화를 만듭니다. 원래는 계수라는 게 관성과 나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계수를 무토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화기를 만듭니다. 화기를 만든다는 건 식상이죠. 그러면 나의 말이 남자를 달군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치는 그런 모습이기 되기 때문에 무술년에 굉장히 많이 싸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지로도 다른 글자가 왔으면 덜했을 텐데 술토가 왔습니다. 술토가 왔다는 건 해수를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술토가 오면서 이 해수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송중기 씨가 변했다. 이거는 쌍방이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궁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일지궁에 들어와서의 모습은 바뀝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대운이 바로 바뀌었거든요.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올해 기해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월주가 기해월이에요. 그러면서 갑기합하고 진해합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겠어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35세 계묘대운 자체는 계수는 묘목, 을목을 키우는 운입니다. 나를 키우는 운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나요? 일지궁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묘목을 키우러 나가버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일지궁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게 연에 있어요. 그리고 편관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멀리 있기 때문에 나와 인연이 길지 않다.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나와 인연이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남자, 첫사랑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의 편관이 있습니다. 이 편관은 어떤 남자인가? 나의 식상에 의해서 달궈져서 바로 나를 칠 수 있는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매력에 빠질 수 있지만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는 소통하는 인자, 수기가 바로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라는 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식상운이나 이런 식으로 운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송혜교 씨 사주를 가지고 인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는 천간의 글자들 위주로 알아봤었고요. 앞으로는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12지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라는 천간과 지지가 따로인 것 같지만
하늘이라는 그 시간이 주는 정보 자체가 지지에 와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지를 알아보고 지지를 알아보면서 천간과의 관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